더불어민주당의 두 번째 주말 장외 집회가 다시 한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특히나 어제 두 번째 집회에서는 첫 번째 장외 집회와는 달리 몇 시간 전에 열린 민노총과 좌파 시민단체들의 인원까지 수용하면서 새를 불리려고 노력했으나 그 규모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자, 오히려 같은 날 동시간대에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대통령 불법 탄핵 저지를 위한 광화문 국민혁명 대회에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두 집회를 비교하는 사진과 영상들이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외 집회를 위기 탈출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이재명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요. 그렇다면 이재명의 집회에는 왜 사람들이 몰리지 않은 것일까요? 자, 이게 궁금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거리에 나왔지요. 민주당은 토요일이었던 어제 서울 숭례문과 시청역 8번 출구 구간에서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제2차 국민행동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새날 집회는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와 시도당 위원장들 그리고 지역위원장, 당원들이 참여했고요. 특히나 민주당은 집회 몇 시간 전에 열린 다른 집회 인원까지 수용하며 새를 불려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민노총 그리고 오후 5시 30분에는 좌파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집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민노총 등 43개 친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도 인근 숭례문 사거리에서 1차 퇴진 총걸기 대회를 열면서 해당 집회 참가자들이 민주당 장외 집회로 자연스럽게 합류한 셈이 됐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들 단체와 함께하지 않는 단독 집회라고 강조했지만 민노총, 촛불행동, 민주당은 순차적으로 같은 집회 무대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좌파 성향 군소정당 인사들도 참여해 새 과시에 나섰는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인사들도 연설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 역시 첫 번째 장외 집회처럼 폭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고의적으로 축소하려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집회가 폭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진과 영상들이 현재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고 있고요. 무엇보다 민주당 지들 스스로 첫 장외 집회 참가 인원보다 더 적은 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집회 당시 민주당은 30만 명이라고 주장을 했으나 어제 열린 두 번째 집회는 20만 명이 참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집회에서 경찰은 참가 인원을 공식 집계하진 않았는데 민주당이 30만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 집회에서 경찰은 17,000명이라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또 보다 과학적일 수 있는 서울시 도시 데이터도 제 같은 경찰 측 추산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30만이라고 주장한 첫 집회 참가 인원이 실제 10,000명 중후반대였다면 민주당이 20만이라고 주장한 두 번째 집회 참가 인원은 실제 몇 명이었겠습니까? 친해도 이 허구성을 알았는지 10만 명씩이나 축소해 20만이라고 했으니 실제 첫 번째 경찰이 추산한 10,000명 중후반대보다 훨씬 더 못한 인원이었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제와 오늘 주요 언론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게 다름 아닌 민노총 집회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국민들의 민노총에 대한 시선이 정말 곱지 못한 상황에서 자, 이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어졌으니 이들과 사실상 같은 취지의 집회를 같은 날 열었던 민주당에게도 불똥이 튄 것입니다. 자, 이미 전해졌다시피 민주당은 첫 번째 집회에서 인원 동원에 실패하자 민노총 등과 집회를 같이 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했지요. 하지만 사실상 이 두 세력이 연합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안 계십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도 장외 집회를 이어가야만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큰 리스크 하나가 더 생겼다. 일반 시민들이 이 집회를 멀리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대통령 불법 탄핵 저지를 위한 광화문 국민혁명 대회의 경우에는 아무런 사고 없이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어제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지만 어제 민주당 집회의 경우 MBC, SBS, JTBC 등이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줬습니다. 자, 이거 반드시 국민의힘 쪽에서 항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같은 시간 민주당이 주도한 집회와 우리 우파들의 광화문 집회를 비교하는 사진과 영상들이 그야말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최 측에서 드론까지 띄워 항공 촬영을 한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인파가 모였고 참가 인원이나 규모적인 측면 그리고 퍼포먼스 같은 측면에서도 민주당 집회를 그야말로 압도했습니다. 현재 저희 채널에도 이 집회에 직접 참여하셨던 분들의 생생한 후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 집회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가슴이 뭉클하다, 정말 감사한다라는 취지의 댓글들을 달아주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대통령을 지키고 이재명을 깜빵에 보내자라는 집회가 이재명 방탄 집회를 압도했다. 자, 이건 저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사진과 영상들을 직접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자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왜 민주당이 야심차게 준비한 장외 집회가 2번씩이나 실패했을까? 이게 궁금해집니다. 몇 가지 이유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이 집회의 성격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성격보다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이미 국민들이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는 것인데요. 아무리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집회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실정을 알리는 집회다 이렇게 떠들어봤자, 자,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방탄 집회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확장성을 갖기가 매우 힘들다 이런 이유를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탄핵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스모킹건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민주당이 첫 장외 집회에 나서기 직전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불을 지피려고 했지만 그에 대한 파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 온갖 폭로로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한 명태균 씨 본인이 직접 나서 사퇴 진화에 나선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익제보자라고 지켜세우는 강혜경 혼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여론을 선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 민주당의 장외 집회 기간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그리고 이어진 후속 조치들 때문에 민주당 탄핵 주장에 김을 뺀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곧 있을 해외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죠. 개인적으로 저는 물론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에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중도층 입장에서는 매우 상징성 있는 조치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나온 대통령의 진솔한 발언들이 중도층까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최소한 보수우파 성향의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는 일정 부분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민주당 장외 집회의 김을 뺐다, 대통령이 그 정도까지 했으면 됐지, 야당도 이제 그만해라,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윤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층의 전부가 나라의 혼란을 가져오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하나를 꼽자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줄리 가짜뉴스,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이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 쪽에서 꾸준히 있어 왔는데, 예전 JTBC 태블릿 PC 보도 때처럼 국민들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결국 탄생한 게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그 문재인 정권이 실패했고 결국 정권 연장이 안 되고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재명 혹은 민주당 세력의 정권 탄생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걸 허용하지 않는 국민 저변에 깔린 인식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탄핵의 다른 이름은 정권 찬탈인데,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 이재명 세상이 온다, 이것에 대한 거부 여론이 팽배하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외 집회를 더 이어갈 수도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아주 애매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곧 있을 이재명 1심 재판에서 유의미한 선고가 나온다면 더 우왕좌왕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단언컨대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군요. 이재명 하나 감방 가면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